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셋이나 되는 아들들을 홀로 키워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첫째와 둘째는 사실 저의 친자식이 아니었죠. 서방님과 동서가 남기고 간 저의 조카 자식들이었으니까요. 여자 홀로 조카 자식까지 키워내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워낸 저희 소중한 자식들이었죠. 수많은 역경을 겪으며 아이를 키워내니 결국 좋은 날도 오더라고요. 조카들 덕분에 저는 제 인생에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으니까요. 장성한 조카들이 저를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구해줬다고나 할까요? 만약 그때 제 곁에 조카들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남편과 만난 것은 제가 20대 후반의 나이였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집 장남으로 태어나 일찍 떠나신 시부모님을 대신해 밑에 있는 하나뿐인 남동생을 지극정성으로 키워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은 자연적으로 결혼도 늦어지게 되었고 지금이면 젊다고 하는 나이겠지만 그때는 결혼이 늦은 30대 초반의 노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만나 결혼한 것도 서방님을 결혼시키고 어린 조카를 둘이나 본 후였으니까요. 남편이 저를 만날 때는 택배기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순박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이 저는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에 든 것은 바로 저희 동서였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부터 전 저희 동서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동서는 고아로 부모님이 안 계셨는데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였던 터라 저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한 후에 동서와는 친자매 이상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는 집도 워낙 가까웠던지라 자주 오갔고요.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동서는 그때 다세대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자꾸 동서를 괴롭힌다는 거였어요.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순진한 아기 엄마라 자기에게 함부로 못할 거로 생각한 건지 동서를 고아라고 무시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도 제가 어김없이 동서네 집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집앞 마당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또다시 동서네 옆집 할머니가 동서에게 시비를 걸며 괴롭히고 있던 겁니다. 할머니, 그동안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저도 참고 있었는데 이젠 제발 그만 좀 하시죠. 왜 자꾸 가만히 있는 저한테 시비를 걸면서 고아라고 무시를 하는 건데요. 제가 고아라서 할머니한테 뭐 피해드린 거 있어요? 오늘도 그냥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옆으로 지나간 거밖에 없는데 저희 아이들 보고 고아가 낳은 새끼들이라 재수가 없다니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아이들한테까지 막말하시는 할머니 행동 저도 더는 못 참아드린다고요. 지금 막말이라고 했어?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나이도 어린 것이 어른한테 꼬박꼬박 대들고 있어? 하지만 할머니의 말에 답을 한 건 동서가 아니었죠. 저도 그동안 동서를 괴롭히는 할머니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 동서가 그래도 이웃사촌이라고 저를 말려 가만히 있었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서게 됩니다. 저는 동서네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 동서를 괴롭히고 있는 할머니를 향해 말했죠. 진짜 그동안 동서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안 되겠구만. 할머니가 뭔데 우리 동서한테 함부로 하세요? 그러는 할머니야말로 부모님 전부 살아계시나 보죠? 이건 또 뭔데 어른이여 이야기하는데 함부로 끼어들고 있어?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인데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셔? 벌써 진작 돌아가셨지? 어머, 그러세요.
그러면 할머니도 저희 동서처럼 부모님 돌아가시고 근본 없는 건 마찬가지네요. 지금 뭐라고 했어? 나보고 근본이 없다고? 네. 할머니도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저희 동서처럼 부모 없는 고아인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동서만 부모님 없다고 근본 없다는 소리 들으면서 할머니한테 무시를 당해야 해요? 고아 할머니, 앞으로 그 주둥이 놀리려면 뭘 좀 알고 제대로 놀리세요.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면 사람이 나이가 먹었으면 나이 먹은 값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할머니 그 성격 때문에 자식들도 질려서 집에 찾아오지도 않는다면서요? 한 번 더 우리 동서 괴롭히면 할머니 자식들한테 찾아가서 지금까지 우리 동서 괴롭혔던 일 전부 말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식들한테 창피당하고 싶지 않으면 심심하다고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 점잖게 지내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동서와 조카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동서네 옆집 할머니는 저의 말에 화가 났는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후로는 동서를 더는 괴롭히는 일은 없었어요. 제가 자식들을 찾아가 따지겠다는 말에 겁을 드신 것 같았죠. 동서는 곤란한 상황에 나타나 자신을 도와줬다면서 저에게 고마워했고요. 매번 옆집 할머니한테 당하고만 살았는데 제가 속 시원히 싸워줘서 속이 시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모 대신 형제자매 대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네와 같은 동네에서 오손도손 살며 무탈하게 보내던 어느 날 동서에게 큰 불행이 닥치고 맙니다. 서방님은 다니던 직장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 물류창고가 무너지는 사고가 나며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어린 두 조카와 동서만 남긴 채 말이에요. 동서며 저희 남편이며 그때 받았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더욱이 동서는 서방님이 돌아가시자 절망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해요? 남편이 떠나고 저 혼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살라고 저 버리고 가버렸어요. 앞으로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동서,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히 먹어. 아이들도 있는데 자기 엄마잖아. 이런 일로 흔들리면 안 돼.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 것 같아도 나중에 전부 다 기억한다고. 동서, 그러니까 우리 힘내자. 형님, 나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떡하라고. 그런 동서 곁에서 저와 남편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도 어느 순간 마음을 잡더라고요. 아직 어린 조카들이 있으니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동서는 서방님이 떠나고 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생활하며 저희 부부의 도움으로 겨울에는 붕어빵 장사를, 여름에는 떡볶이 장사를 하며 아이들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가까이서 본 제가 보아도 동서는 정말 강하고 훌륭한 멋진 엄마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것인지 동서는 서방님이 떠나고 3년 후 암에 걸리고 말았죠. 췌장암이었는데 병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까지도 오롯이 두 조카들 걱정뿐이었죠. 저 떠나고 나면 저희 아이들은 누가 돌봐요? 형님, 저 살고 싶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우리 아이들 20살 되는 것까지만, 아니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까지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형님, 나 살고 싶어요. 동서, 걱정하지 마. 동서 아이들 내가 키워줄게. 우리 조카들 내 자식으로 내가 키워.
형님, 정말이에요? 형님이 정말 저희 아이들 키워주실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동서 자꾸 나쁜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살 생각해. 동서 누구보다 강한 엄마잖아. 그러니까 우리 힘내보자. 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힘내볼게요. 우리 아이들 위해 하루라도 더 살도록 노력할게요. 형님이 제 은인이세요. 고맙습니다. 그때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동서 아이를 제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 자매도 없이 부모님을 떠나보냈던 저는 동서를 친자매나 다름없이 생각했었고 그래서인지 서방님과 동서의 아이들도 그냥 제 새끼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생각보다 저희 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래서 동서는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도 못한 채 멀리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동서가 유언처럼 자기가 떠나면 보라며 저에게 남긴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동서가 떠난 후 장례까지 치른 후 상자 안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 동서가 남긴 상자를 열어본 순간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상자 안에는 동서가 남긴 편지와 통장 하나 그리고 예쁜 아기 신발이 잘 포장되어 들어있었으니까요. 형님, 임신한 거 정말 축하드려요. 그동안 간절히 원해도 생기지 않은 아이였는데 형님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형님이 아이를 낳을 때쯤에는 제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 미리 선물 남겨요. 나중에 낳은 우리 예쁜 조카한테 잘 신겨주세요. 그리고 형님께 너무 큰 짐을 남기고 떠나서 정말 죄송해요. 염치 없지만 저희 아이들 잘 부탁드려요. 형님이 저희 아이들을 맡아주신다는 그 한 말씀 덕분에 제가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형님이 제 형님이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이들을 부탁해요. 제가 남긴 통장에는 얼마 안 되지만 아이들을 위해 모아둔 돈이니 아이들 위해 필요할 때 꼭 사용해 주세요. 형님의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형님, 하늘에서도 제가 늘 아이들과 형님 가족까지 전부 지켜드리고 있을게요. 그러니 부디 행복하세요. 사실 전 동서를 병관화하던 당시 뒤늦게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여러 노력 끝에도 생기지 않아 포기하고 있던 것인데 생각지 못한 시기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동서는 자기가 아픈 와중에도 절 위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조카의 선물을 남기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보자 저는 얼마 뒤 태어날 제 아이와 함께 정말로 동서가 남긴 조카들을 제 자식처럼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 못할 것이 없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조카들을 제가 키우겠다는 말에 전혀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조카들을 키운다는 말에 남편의 반대가 심했던 거예요. 곧 태어날 아이도 있고 저희 형편의 어린 조카 둘을 어떻게 키우겠냐는 소리였죠. 난 반대야. 절대 그럴 수 없어. 다 같이 죽자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 둘을 우리 형편은 어떻게 키워? 그냥 둘 다 보육원에 보내자. 당신 조용하지 못하겠어? 옆방에서 조카들이 듣겠어. 그리고 키우지 못하긴 왜 못 키워? 아이 낳고 어느 정도 되면 나도 일 다니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집에서 추가로 부업이라도 하면 되는 거고. 사람이 열심히 살면 어떻게든 다 살게 되어 있다고. 난 우리 조카들 보육원에 못 보내. 그 애들이 이미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로 마음 먹었고 세상 어느 엄마도 내 새끼 보육원에 보내는 꼴 못 봐. 정 싫으면 당신 나랑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 내가 뱃속에 아이랑 조카들 키울 테니까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라고.
당신 정말 왜 이래? 내 동생 그렇게 되고 재수 씨 챙기는 당신 보면서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안쓰러웠는데 당신 왜 자꾸 나 미안한 사람 만드냐고. 이러니까 내가 꼭 당신 고생시키려고 결혼한 사람 같잖아. 내가 당신 얼굴 볼 면목이 없다고. 여보, 정말 미안해. 결혼해서 지금껏 당신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해. 나도 사실은 우리 조카들 보육원 보내기 싫었어. 동생이 남긴 유일한 혈육인데 내가 어떻게 저 어린 것들을 보내. 여보, 고맙고 내가 정말 미안해. 그제야 남편이 제가 조카들을 키우는 걸 반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조카들을 키우고 싶었지만 저와 제 자식을 고생시킬까 미안해 차마 내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조카들을 보육원에 보낼 생각까지 했던 것이고요.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속을 태우며 힘들어했을지 전 제 앞에서 울고 있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만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죠. 바보야. 왜 그런 일로 혼자 속을 썩여. 그런 생각이었으면 나한테 솔직히 말해도 됐잖아. 나도 우리 조카들 보육원에 못 보내. 친자매나 다름없던 우리 동서 자식들 내 새끼로 내가 키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자. 서방님이랑 동서 대신 조카들 우리 아이랑 잘 키워보자. 그래. 우리가 아이들 잘 키워보자. 여보, 고마워. 그렇게 저와 남편은 5살과 6살의 어린 조카 2명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떠난 동서를 찾더니 저와 남편이 신경 써준 덕분인지 차차 안정을 찾으며 나중에는 저와 남편을 의지하게 되었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와 남편을 큰아빠, 큰엄마가 아니고 아빠, 엄마라고 부르며 서로 사랑받겠다고 싸우기까지 하더라고요. 태어난 저희 아이를 자기들 동생이라며 서로 다투기까지 하면서요. 형 저리 가. 우리 엄마 우리 아가야. 그러니까 저리 가라고. 웃기지 마.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야. 그러니까 너야말로 엄마가 아기 돌보는데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 자꾸 그러면 전부 아빠한테 이른다. 아빠가 형님이 내 말 잘 들으라고 했지? 형 미워. 둘 다 자꾸 싸우면 엄마가 동생 얼굴 못 보게 할 거야.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엄마 그러면 속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 울지 마요.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형님이랑 싸우지 않고 말 잘 들을게요. 우리 그러지 말고 아가한테 동화책 읽어주자. 엄마, 내가 동화책 가지고 올게요. 나도 읽어줄래. 예쁘고 착하게 크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더욱 좋은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막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물불 가리지 않고 일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전 남편을 도와 같이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정말 이제 행복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는 정말이지 끝도 없는 잔인한 세상이었으니까요. 제 바람과 달리 또다시 저에게 큰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그날은 제가 몸살에 걸려 몸이 아파 같이 출근을 하지 못한 날이었었는데 남편이 혼자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택배 차량에서 배달할 물건을 꺼내고 있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저희 친아들인 막내 아이도 그렇지만 친부모까지 떠나고 저희 남편까지 떠나자
조카들이 받는 충격 또한 컸고요. 그 당시 조카들은 중학교 들어가 어느 정도 철도 들고 세상도 알아갈 나이라 저희 남편의 죽음이 더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 거기서 주저앉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했죠. 전 새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 처방님과 동서일을 겪고 남편과 제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사망보험금을 들었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남편 이름으로 사망보험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나마 남편이 떠나며 받은 사망보험금으로 저희 가족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정신을 차린 후 바로 남편과 하던 택배기사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게 됩니다. 큰아이 둘째 아이도 학교가 끝나면 저를 대신해 막내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돌보며 밥이며 청소에 살림을 하며 저를 도와주었고요. 남편이 떠난 후 첫째와 둘째가 저를 버티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것이지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두 조카 모두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카들이 커서도 제 곁에 있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전부 저의 착각이었더라고요. 둘째 조카가 20살 성인이 되던 해 갑자기 저에게 조카들이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온 겁니다. 전 너무 놀라 아이들을 말릴 수밖에 없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너희들이 독립을 하겠다니. 엄마 걱정하지 마. 이젠 우리 둘도 다 컸고 우리 밥벌이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엄마 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서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 너희들이 언제 엄마를 힘들게 했다고 그래. 너희들만큼 착한 아이들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긴. 첫째 너는 엄마가 그렇게 대학 가라는데도 엄마 말 안 듣고 취업해서 직장 다니더니 그 월급도 엄마한테 전부 다 주고. 둘째 너도 대학 가라는데 엄마 말 안 듣고 갑자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 다니고 버는 족족 엄마한테 전부 맡기더니 이제 둘 다 컸다고 엄마 곁을 떠나겠다는 거야? 너희들 솔직히 말해봐. 엄마 힘들까봐 대학도 안 간 거지? 그래서 지금 엄마 곁을 떠나겠다고 하는 거야? 엄마는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우리 처음부터 공부머리 없었던 거 엄마도 알잖아. 그런데 왜 대학을 가서 쓸데없이 생돈을 날려? 그냥 이제 우리도 다 컸고 독립할 나이가 된 것 같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직장도 그렇고 큰일을 하려면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든 뭘 하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후회되지 않게 일단 해보고 싶었던 거 전부 다 해보려고. 형 말이 맞아. 엄마, 우리 꿈 이루기 위해선 이곳은 너무 좁다고. 우리 서울 가서 자리 잡으면 엄마 부를 테니까 그때는 꼭 정훈이랑 같이 올라와야 해? 알겠다. 그렇게 너희들이 정 가겠다면 나도 그냥은 보낼 수 없지.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동서가 남긴 통장에 있던 돈과 아이들이 받은 월급, 그리고 적은 돈이지만 남편과 제가 두 조카를 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 든 통장을 아이들에게 내밀었죠. 그러자 아이들은 의아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이건 뭐야? 뭐긴. 우리 동서, 그러니까 너희들 친엄마가 떠나면서 나중에 너희 위해 쓰라고 나한테 맡겼던 돈이랑 니들이 그동안 꼬박꼬박 나한테 바쳤던 월급, 그리고 나랑 아빠가 니들 언제 필요할지 몰라 차곡차곡 저금했던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지. 서울 가려면 당장 집부터 구해야 할 거고 돈도 필요할 텐데 이걸로 써라. 엄마, 우리가 주는 월급은 엄마 위에 전부 쓰라고 했잖아. 그동안 우리 키우느라고 고생하신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미안한 일만 하시는 거야? 이놈이? 부모 자식 간에 미안한 게 어디 있어. 원래 부모는 자식한테 전부 해줘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 이 돈 안 받으면 난 니들 서울로 못 보내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 고마워. 우리가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엄마,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셔. 엄마 노후는 우리가 책임질 거야. 그런 건 필요 없고 난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보여주면 돼. 그것만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그러니까 서울 가서도 아프지 말고 잘 지내야 한다.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오고. 알겠지? 응, 엄마. 저는 조카들을 그렇게 서울로 떠나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서울에 가면서 자주 연락을 하겠다더니 사는 것이 바쁜지 1년에 몇 번 안부 전화만 할 뿐 얼굴 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찾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목소리에 부디 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저도 하던 택배 일을 관두고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힘들게 모은 돈과 남편이 떠나고 받았던 조금 남아있던 사망보험금을 모아 꿈이었던 작은 가게를 하나 열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만두가게였죠. 저희 아이들이 인정할 만큼 제가 만두 빚는 솜씨가 기가 막혔거든요. 초반에 자리 잡는 데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손맛이 좋아 가게를 운영하며 저와 저의 막내 아들 2사람이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저희 막내도 다 커서 2년제 대학의 식품조리학과 졸업하고 저희 일을 돕기도 했고요. 그런데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자 서울로 올라간 2 조카들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그리워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는지 막내도 2 조카를 친형제라 생각했기에 많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형들이랑 같이 장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더 즐겁고 재미있었을 것 같아. 그러게 말이다. 첫째랑 둘째도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2 조카 아이가 보고 싶긴 했지만 그래도 가게 운영도 잘 되고 있었고 몇 년 동안은 막내 아들과 저 2사람 모두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모자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그간 장사를 하며 모은 돈을 합쳐 가게 근처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만 전세 사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저희가 그 사실을 눈치챘을 때는 집주인이 이미 돈을 들고 종적을 감춘 상태였고요. 전 하루아침에 빚만 잔뜩 진 빚쟁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그때 건물 주인까지 가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니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나온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라며 당장 가게를 비워달라면서요. 왜 매번 제 삶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그때는 제 기구한 운명에 대해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 가게 임대료를 올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전 결국 가게를 비워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를 비우며 받은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어느 정도 갚게 되었지만 그래도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었고 아들과 저는 급한 대로 근처 수제 만두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일이 힘들어서인지 월급도 많이 줬고 그동안 만두 가게를 차려 일한 경력을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만두 공장에서의 일은 정말이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을 괴롭히는 못된 인간이 있었거든요. 30대 초반에 저희 팀 반장으로 사람들 말로는 사장 조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조용히 있는 사장보다도 갑질이 매우 심했습니다. 거의 직원들을 자기 노예 부리듯 했으니까요. 본인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 안 하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팀 팀장이 저에게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것이었죠. 다들 빨리빨리 하라고. 지금 시간 없는 거 안 보여? 그리고 아줌마는 얼마 전에 온 신참이지? 곧 점심시간이고 내가 먹고 싶은 짜장면이 있는데 그 집에 배달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아줌마가 가서 짜장면이랑 탕수육 좀 빨리 사와. 서비스로 단무지 좀 많이 달라고 하고. 지금 뭐라고 하신 건가요?
지금 반장님이 먹을 짜장면을 저보고 사오라는 건가요? 그건 반장님 개인적인 용부인데 왜 저한테 시키나요? 사오라면 사올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내 부하 직원이면 부하 직원답게 굴어. 따박따박 말 대답하지 말고.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나는 여기 회사 직원으로 들어온 거지 반장님 점심이나 배달해주는 배달기사로 들어온 게 아니라서요. 그러니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면 직접 사와서 먹으라고요. 아줌마,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아. 나한테 밉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내가 보여줄게. 기대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그 이후 저를 향한 반장의 괴롭힘은 말도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일해도 제가 손이 느리고 일을 못한다고 연신 잔소리였죠. 게다가 제가 반장의 짜장면 배달을 거부한 그날 이후 가만히 있던 저희 아들까지 같이 찍힌 것인지 저희 두 모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인가 저희 아들이 몸살이 심하게 걸려 회사에 병가를 내고 안 나온 날이 있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저를 괴롭혔던 겁니다. 이봐 아줌마, 진짜 나한테 쫓겨나고 싶어? 빨리 제대로 하란 말이야. 그리고 아줌마들은 오늘 왜 안 나온 건데? 누구 마음대로 결근한 거냐고. 몸살로 아파서 공장장님께 연락해서 말씀드리고 하루 쉬기로 했어요. 이것들이 정말 나랑 장난하나? 아무리 공장장이라도 여기 실세가 누군지 정말 몰라서 그래? 난 우리 회사 사장 조카라고. 그러면 뭐를 하든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이것들이 진짜 빠져서. 아줌마들 당장 회사에 나오라고 그래. 아파서 쓰러져도 회사 와서 쓰러지라고 하라고. 하지만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미 공장장님에게 허락까지 받고 몸살로 아파 병가를 낸 사람을 나오라고 하는 반장의 말에 더는 참을 수가 없던 겁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반장이란 인간에게 한껏 쏘아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어쩔래? 이 썩을 놈의 자식아. 뭐? 썩을 놈의 자식? 아줌마, 지금 나한테 반말하면서 욕한 거야? 감히 반장이 나한테? 그래, 반말했다. 나이도 어린 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먼저 반말한 게 누군데 그래? 네 부모님은 널 그렇게 가르쳤냐? 너보다 나이 많은 어른한테 반말이나 무식하게 찍찍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냐고? 네 놈이 반장이면 다야? 이 아줌마가 진짜 안 되겠네. 아줌마 지금 회사 잘리고 싶은 거지? 여기 사장인 우리 사촌 형한테 말해서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 자르라고 할 테니까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어. 니들 전부 해고야. 해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안 그래도 오늘 내가 먼저 내 발로 관두려고 했다 이놈아. 내가 굶어 죽어도 다시는 이놈이 있는 이런 거지 같은 곳에서 다시는 일 안 해. 그전에 어디 너 나한테 한번 혼나봐라. 저는 바로 저희 팀 반장의 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반장이 아픈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미쳤네. 아이 지금 남의 머리채를 잡고 뭐하는 짓이야. 당장 이거 놓지 못하겠어? 그러는 너야말로 아무 잘못 없는 직원들이나 괴롭히고 뭐하는 짓이냐? 네 놈이 사장 조카면 다냐? 네가 여기 공장 사장이냐고. 그리고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아픈 내 새끼까지 걸고 넘어지는 건 절대 못 참아. 저는 반장의 머리채를 잡으며 대차게 혼내주고 공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반장은 저를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했고 요즘은 사내 괴롭힘도 범죄로 처벌받으니 저도 반장을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자 반장은 겁을 먹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빚 때문에 겁이나 그랬는데 이런 괴롭힘 속에 일하느니 차라리 은행 빚을 더 지더라도 만두가게를 다시 차려 일하는 게 더 속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와 아들은 회사를 정말로 관두게 되었고 아주 작은 가게라도 좋으니 주변에 장사할 만한 곳이 없나 아들과 함께 부동산을 알아보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아들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도 막내 아들과 가게를 알아보러 갔다가
늦은 저녁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빌라 주차장 앞에 비싼 고급차 한 대가 놓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확인한 순간 저와 막내 아들은 그만 놀라고 말았죠.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저희 조카들이었으니까요. 엄마, 그동안 잘 지냈어? 그동안 찾아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아니야. 형보다 내가 엄마랑 우리 막둥이 더 보고 싶었어. 너희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이 비싼 차는 뭐고?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엄마 고생 전부 다 끝났어. 앞으로 엄마랑 막둥이는 우리가 먹여 살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형 말이 맞아. 앞으로 엄마랑 우리 정은이는 우리가 책임질 거야. 너희들 갑자기 나타나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도대체 너희들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사실 우리가 서울 올라가면서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 엄마가 만두를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어. 그래서 크면 엄마가 해준 만두로 만두 사업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서울 가서 바로 그 준비부터 했거든. 일단 유명한 만두 체인 가게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부터 익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면서 그 뒤로 엄마가 준 통장이랑 우리가 일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가게 차렸어. 그러다가 입소문 나면서 점포도 늘려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잘 나가는 만두 체인점 사장이 되어 있더라고. 엄마, 우리가 지금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젠 엄마랑 정훈이 돈 걱정 없이 먹여 살릴 만큼의 능력은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란 소리야. 이게 꿈은 아니겠지? 내 새끼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이제야 그 보상을 받는구나. 형들 왜 이제 온 거야?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미안해. 우리도 엄마랑 우리 막내 빨리 보고 싶었는데 엄마랑 정은이 얼굴 보면 마음 약해질 것 같아서 성공할 때까지 엄마 보러 가지 말자고 서로 다짐했었거든.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 미안해. 많이 서운했지? 이 녀석들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엄마 얼굴 보러 오지도 않았던 거야? 그래도 괜찮다. 니들만 잘 되면 엄마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어린 조카 녀석들은 저와 안 본 사이 훌쩍 큰 정말 어른이 되어 있었고 무슨 배포인지 사업을 시작해 벌써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만든 만두를 좋아해 같이 살 때도 여러 번 해주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만두 만드는 것을 곁에서 도와주면서 꼼꼼히 지켜봤었거든요. 아마도 아이들은 그때부터 본인들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 제 앞날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말보다 조카들이 열심히 살아 본인들의 꿈을 이룬 모습에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며 살아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너무 믿기지 않아 지금 이 상황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에게 그동안 해주지 못한 아이들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잔뜩 해주고 온 가족 다 같이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웠죠. 그렇게 회포를 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큰 조카가 저에게 걱정 어린 시선으로 묻더라고요. 엄마,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아무리 못 본 지 오래됐다고 해도 엄마도 그렇고 정은이도 그렇고 한참 고생한 사람처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냐고.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카 녀석들은 화가 나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못된 놈들. 엄마, 집 전세 사기친 놈도 그렇고 그 공장 반장이란 놈도 그렇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네. 엄마, 전세 사기친 놈은 경찰에서도 찾고 있다니 어쩔 수 없다 쳐도 그 반장 놈은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혼내주긴 어떻게 혼내주겠다는 거야?
사실 엄마가 다니던 그 만두 공장은 우리도 이미 알고 있던 곳이야. 전국에 만두 공장이 한두 군데도 아닐 테고 너희들이 거기를 어떻게 알아? 그리고 조카들이 하는 말에 저는 깜짝 놀라며 정말 세상에 기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다니던 공장을 저희 조카들이 인수하려고 했던 곳이더라고요. 체인점이 점점 늘어나자 만두 제품을 생산해 추가로 물량을 공급할 곳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의 공장을 사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오가며 제 얼굴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 지역으로 알아본 거라고 하였죠. 그러면서 조카들이 하는 말이 회사를 인수하며 사장과 이야기해 일하던 직원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쓰기로 했었는데 한 명은 제외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저와 직원들을 못살게 괴롭히던 자기가 사장 조카라며 으스대던 바로 그 반장 말이에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른 후 조카들은 정말로 제가 다니던 만두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고 저와 아들은 조카들을 따라 인수한 공장에 함께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의 주인이 된 조카들과 저와 아들이 들어서자 저희 팀 반장이었던 놈이 또다시 저와 아들한테 다가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은 여기에 왜 다시 온 거야? 그것도 우리 회사 사장님 두 분이랑. 두 사장님께서는 저 아줌마랑 젊은 남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을 하도 못해서 얼마 전에 잘랐는데 아무래도 앙시 붙고 오늘 찾아왔나 봅니다. 제가 책임지고 저 인간들을 당장 쫓아내도록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지금 감히 네 주제에 누굴 쫓아내겠다는 거야? 다시 말해봐. 예? 왜 갑자기 화를 내시는지.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우리 공장 영업 방해하러 온 저 나이 많은 늙은 아줌마랑 젊은 남자 놈이죠. 너 지금 저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멋대로 짓거리는 거야? 네 놈이 욕했던 이 늙은 아줌마는 바로 우리 엄마고 여기 젊은 남자는 내 막내 동생이라고? 엄마랑 막내 동생이라고요? 공장 인수하기 전부터 네 놈에 대해 하도 말이 많아서 알아보니 전 사장 조카도 아니고 당신 그냥 사촌도 아니고 팔촌쯤 되는 전 사장님이랑은 그냥 남남이나 다를 게 없는 사이라며? 다른 곳에서 적응 못하다가 여기 와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전 사장님이 반장을 시켜줬던 건데 전 사장님 모르게 그동안 직원들을 참 많이 괴롭혀왔더군.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을 괴롭히긴요. 제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다들 내 말이 맞지? 전부 조용히 있지 말고 뭐라고 말들 좀 해봐.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어디서 내 직원들한테 협박이야. 그러면 누구 말이 사실인지 우리 엄마랑 동생한테 물어볼까? 엄마, 정훈아, 네가 한번 얘기해봐. 이 반장이란 놈이 그동안 직원들 어떻게 괴롭혔는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언제 사모님과 아드님을 괴롭혔다고요? 어떻게 괴롭히긴. 니놈이 우리 아들 아파서 결근하니까 아픈데도 당장 나와서 일하라고 나한테 윽박지르면서 협박했었지? 그것도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놈이 반말이나 찍찍해대면서. 아무리 니놈이 내 상사였어도 서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 무시하면서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한마디로 네 놈이 이제 끝장이란 소리야. 당장 내 아들들 공장에서 나가. 아니야. 이럴 순 없어. 내가 여기서 잘리면 어디 가서 일하라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네 놈한테 해줄 말은 이것밖에 없다. 에라이, 이거나 먹어라. 전 반장에게 밀가루 포대를 들이부었습니다. 그대로 저희 팀 반장은 본인이 괴롭히던 직원들의 손에 이끌려 공장에서 쫓겨났고요. 같이 일하던 동료 직원들이 사장이 바뀐 후에도 반장이랑 계속 일하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저보고 처리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을 통해 듣게 된 소식인데 반장은 공장에서 쫓겨난 후
가는 회사마다 동료들과 자꾸 싸움이나 계속해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저는 조카들의 일을 도와 조카들이 사들인 공장을 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일을 하고 싶었고 조카들도 그러면 제가 다른 일을 하느니 차라리 본인들 공장을 맡아서 막내 아들과 운영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보 공장 사장이 되어 열심히 일을 배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장 안에서 제품 개발도 하면서요. 그리고 집도 정말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조카들이 제가 불편하게 사는 게 싫다면서 그동안 자기들 키워준 은혜를 갚겠다고 아파트를 사주었거든요. 부모인 저한테 효도를 하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지금은 저에게 가장 좋은 건 비록 일 때문에 따로 살긴 하지만 가족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족들끼리 모여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해먹으며 소소하지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시간을 내어 아이들과 서방님과 동서 그리고 남편의 산소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조카들에게 사랑을 주며 키운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저에게 큰 기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좋은 일로 돌아온다는 말이 정말 맞는가 봅니다.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카들이 이렇게 잘 큰 모습을 서방님과 동서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동서가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주며 보고 있겠죠? 서방님과 저희 남편도 아이들이 잘 큰 모습에 분명 기뻐하고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서 저희 세 아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오래오래 옆에서 지켜봐 줄 생각입니다. 셋 모두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소중한 자식이니까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